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작을 확인하는 시운전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용 기계는 수많은 조건의 상황이 존재하고 그 상황에 따라 조건별로 동작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도 전원 공급 후 비상 정지에 대한 동작을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동작을 시운전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동작별 인터록이나 각각의 동작별 테스트를 진행하고 전체 공정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각각의 기구가 어느 위치에 장착되어 있으며 각각의 센서의 위치 등의 파악이 필요하고 각 입출력 제어 장치의 구성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스위치 및 표시 프로그램 모듈의 동작을 이해하고 테스트할 수 있고 공정 제어 프로그램 모듈의 동작을 이해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공정은 어떤 방식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건가요? 네, 사실 공정의 정확한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공정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별도로 있고 프로그래머는 그 공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바로 공정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원칙 같은 것은 없을까요? 공정에 대한 큰 설계는 대부분 정해지지만 그 안에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동작들은 정확한 동작과 이상이 없는 동작이 이루어진다면 짧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동작이 동시에 구동이 가능하다면 동시에 구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90도로 가는 것과 45도로 가는 것은 당연히 시간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운데 건물이 있다면 90도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실제 공정에서도 많이 나타나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개당 생산 시간이 10초짜리와 12초짜리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생산량을 비교하면 2880개와 2400개로 무려 480개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수많은 업체에서는 생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장치를 추가하기도 하고 설비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스위치 및 표시 프로그램 모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실습에 앞서서 USB 버스 인터페이스 보드와 8255 보드, LED 제어 보드, 7 세그먼트 제어 보드, 스위치 제어 보드를 각각 준비합니다. 여기 실습 장치에서 보시면 여기에 USB 인터페이스 보드와 8255 보드, 그리고 7 세그먼트 보드, 스위치 보드, LED 제어 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전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습장에 혹시 전원 장치가 따로 필요한 경우엔 전원 공급 장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배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선은 제가 지금 띄워드린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에 배선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배선 시에는 꼭 전원을 차단한 후에 I/O 할당표 지금 보여드린 그림을 확인하셔서 각 제어보드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A포트에 대해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A포트는 여기 보시면 825 보드에 PA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꽂으신 다음에 PA 포트는 지금 토글 스위치와 텍트 스위치에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A 0번을 선택하셔서 스위치 1번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순서대로 PA 1번을 스위치 2번에, 다음 번호를 3번에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트 B에 대해서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B는 아까 마찬가지로 PB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825 보드에 꽂은 다음에 PB 포트는 FND 즉 세븐 세그먼트에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븐 세그먼트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선을 선택하셔서 FND의 1L이라는 곳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2L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4L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은 8L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은 이제 P1H에다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H입니다. 다음 4H에 연결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8H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포트에 대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C포트는 우리 LED 제어보드에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LED 0번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배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가서 제어가 되는지 제어 보드를 확인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기 825 보드를 보시면 825 보드에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딥 스위치를 우리가 설정한 주소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딥 스위치는 해당 번호가 스위치 4번입니다. 4번을 온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PC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작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LED 보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LED ON 버튼을 누르면 LED가 전체가 ON이 될 겁니다. 눌러보겠습니다. LED가 지금 전체가 ON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OFF 버튼을 누르면 전체가 다 꺼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LED를 개별로 제어하는 LED 개별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개별로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LED 1번 버튼을 누르면 LED 1번만 켜진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LED 1을 체크를 해제하면 LED 1번이 다시 꺼질 겁니다. 나머지 2번부터 8번까지도 제가 다 켜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6번, 7번, 8번까지 켜졌습니다. 모두 꺼보겠습니다. 순서대로 8번부터 꺼보겠습니다.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이 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ED 블링크라는 전멸 회로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이 블링크 버튼을 누르면 LED가 1초 간격으로 전멸을 하게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LED가 1초 간격으로 전멸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멸하는 도중에 LED 스탑 버튼을 누르면 LED가 모두 꺼지고 전멸이 중지됩니다. 네, 다음은 스위치 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치 보드는 제가 그룹 화면으로 스위치라고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조작을 할 때 스위치의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는 표와 똑같이 제가 한 개씩 개별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2번을 온했을 때는 FD가 지금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치 3번을 켜보겠습니다. 현재 FB라고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을 켜보겠습니다. F7로 뜨고 있을 겁니다. 다음은 텍트 스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텍트 스위치는 순서대로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편집 박스의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EF입니다. 떼보겠습니다. 다시 다음 거를 눌러보겠습니다. DF가 표시됩니다. 다음 거를 눌러보겠습니다. BF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는 7F가 표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스위치 1과 2를 함께 온한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T의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 스위치 두 개를 온했을 때 FC라는 것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두 개를 온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을 온했을 경우 현재 FC라고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스위치에 대해서도 여러 개를 온했을 때 경우의 수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븐 세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 여기에 숫자를 쓰면 세븐 세그먼트에 숫자가 뜨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5라는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15라는 값이 세븐 세그먼트에도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값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78을 입력한 경우에는 지금 78이라고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두 자리 이상의 숫자를 입력한 경우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154를 입력한 경우에는 현재 숫자를 알 수 없는 값이 뜨게 됩니다. 이러한 값이 뜰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모듈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작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작동을 테스트하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로 공급 공정을 보시면 공급 실린더를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전진 버튼을 누르면 실린더가 방금 전진을 했을 겁니다. 전진과 동시에 실린더 전진 버튼은 실린더 후진으로 바뀌고 여기 있던 후진 센서는 전진 센서가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후진 버튼을 누르면 실린더 후진에서 후진 센서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베이어 공정을 보겠습니다. 제가 컨베이어 동작 버튼을 누르면 컨베이어가 흘러갈 거고 그때 같이 보실 부분은 검사 공정입니다. 지금 올려져 있는 물품은 금속입니다. 금속 물품을 했을 때 양품 판별 센서와 물품 감지 센서가 순서대로 감지가 될 것입니다. 누르겠습니다. 여기에 센서가 감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지를 누르면 컨베이어가 정지됩니다. 다음은 스토퍼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스토퍼 전진 버튼을 누르면 스토퍼가 내려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토퍼 후진 버튼을 누르면 다시 후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공정은 흡착 공정을 보시겠습니다. 흡착 공정은 X축과 Y축 흡착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X축을 전진시키겠습니다. X축이 전진하고 X축 전진 센서가 들어옵니다. 다시 후진을 누르면 후진 센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Y축을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Y축을 누르면 Y축이 전진됩니다. 다음 후진시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착 동작을 누르면 흡착 컵이 켜집니다. 진공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정지를 누르면 흡착이 오프됩니다. 이 공정은 복합적으로 동작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재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재 공정은 지금 적치대를 보시면 됩니다. 적치대가 현재 위치가 1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치대 1 센서가 들어와 있고 이 상태에서 2번 적치대를 누르면 2번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보시면 엔코더 센서가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2번 위치에 도착하였을 경우 2번 센서가 들어오고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3번 적치대를 누르면 3번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공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실습에 앞서서 825 인터페이스 보드랑 USB 인터페이스 보드랑 825 보드랑 그리고
포토커플러 보드 2개와 TR 보드, DC 제어 모터 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치 연결에 필요한 전선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배선 I/O 할당표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I/O 할당표를 보시면 두 개의 포트에는 입력을 연결하였고 두 개의 포트에는 출력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825 보드 하나에는 출력을 연결하였고 825 보드 하나에는 입력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MPS 장치와 825 보드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입력은 다 포토커플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포토커플러에 순서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순서에 연결을 할 때는 저항 띠색을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저항 색깔에 맞춰서 제가 순서대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토커플러 보드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 순서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TR 보드에다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드에서 연결된 TR 보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TR 보드는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저항 색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터보드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두 개의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24V 라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PCB 보드에 연결이 끝났으면 이제 MPS 장치에 전선을 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825 보드에서 MPS로 연결되는 전원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연결해 놓은 825 보드의 포토커플러 첫 번째 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는 첫 번째 포토커플러에 창고 1 센서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항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검정색 선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창고 1번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창고 2번과 3번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다음에는 스토퍼 감지 센서와 엔코더 센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번호는 물품 판별 센서와 금속 판별 센서, 물품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입력 보드의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입력 보드에 대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력 보드의 첫 번째는 X축 전진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 전진 센서에 먼저 흑색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X축 후진 센서입니다. 다음은 Y축 전진 센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Y축 후진 센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토퍼 전진 후진과 공급 전후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입력 배선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력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의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포트 B에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를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R 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배선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흡착 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색 선을 가지고 흡착 솔에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으로 보시면 X축 전진 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 전진 솔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 4개를 보시면 Y축 전진부터 스토퍼 전후진 그리고 공급 전진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연결하겠습니다. 부품 공급 공정은 매거진에 부품이 적재된 후 공급용 실린더에 의해 부품이 컨베이어로 공급되어지는 공정으로 공급용 실린더와 매거진, 공급 블록 등으로 구성됩니다. 컨베이어 벨트 공정은 공급된 부품의 이송을 위한 컨베이어로서 컨베이어 벨트, 구동 모터, 한벨트용 풀리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검사 공정은 공급부에 의해 공급되어진 부품이 컨베이어에 의해 이동되며 고주파 발진형 근접 센서와 정전 용량형 근접 센서에 의해 부품의 유무 검사와 금속, 비금속 검사를 합니다. 스토퍼 공정은 컨베이어에 의해 공급되어진 부품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부품의 위치를 고정해주는 공정으로 광 파이버 센서에 의해 부품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스토퍼 브라켓, 스토퍼용 실린더, 리니어 부시, 가이드 샤프트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흡착 이송 공정은 스토퍼에 의해 고정된 부품을 적재함으로 이송해주는 공정으로 진공 패드 및 X, Y축 실린더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제품 적재 공정은 컨베이어에서 흡착 이송부에 의해 이동된 부품을 적재하는 공정으로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스크류에 의해 지정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동 모터와 커플링 및 스크류와 적재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 공급 공정 제어는 공급 실린더 전진 버튼을 누르면 공급 실린더가 전진하고 공급 실린더 후진 버튼을 누르면 공급 실린더가 후진합니다. 이때 실린더의 전후진 동작에 따라 이를 감지하는 센서에 의해 실린더의 동작에 의한 위치가 감지되고 감지 여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컨베이어 공정 제어는 컨베이어 동작 버튼 클릭 시 동작하고 컨베이어 중지 버튼 클릭 시 중지합니다. 검사 공정 제어는 검사 공정에서 양품과 불량품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 제품이 이들 센서에 근접하게 되면 감지하여 화면에 표시됩니다.
스토퍼 공정에서는 스토퍼 전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토퍼가 전진하게 되고 컨베이어상의 제품의 이동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린더의 전후진 동작에 따라 이를 감지하는 센서에 의해 실린더의 동작에 의한 위치가 감지되고 감지 여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흡착 공정에서는 XY축의 실린더의 전후진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실린더의 전후진 동작에 따라서 이를 감지하는 센서에 의해 실린더의 동작에 의한 위치가 감지되면서 감지 여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흡착 동작 버튼을 누르면 흡착 동작을 제어합니다. 제품 적재 공정에서는 제품의 적치를 원하는 번호의 버튼을 누르면 정해진 적치대 번호에 맞게 이동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적치대의 이동에 따라 위치가 센서에 감지되고 감지 여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우선 I/O를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각 단위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단위 기능의 공정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실제 제품을 넣어 양산을 시작했을 때 제품이나 장비에 심각한 파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UI를 구성하면 고장이 발생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발생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느 부분에서 이상이 발생했는지 찾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보면 센서 파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센서 파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테스트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산업 장비에는 I/O를 체크하고 UI를 구성하고 그 알람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고장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